안녕하세요. 한림학원 수학강사 나태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다시 모의고사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고2 9월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과연 어느 문제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피드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n제곱 플러스 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fn, n제곱 빼기 8n 더하기 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gn이라고 할 때 fn이 2gn과 같아지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지 않겠지만 나오는 경우의 수가 2는 2 곱하기 1이라는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즉 fn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건 n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때의 n은 짝수가 될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사실 적었죠.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짝수가 되는 값들은 2, 4, 6, 8, 10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1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n제곱 빼기 8n 더하기 12가 음수면서 n이 홀수일 때, 혹은 n제곱 빼기 8n 더하기 12가 0일 때 n은 상관없는 경우가 있겠죠. 양수일 때는 2개이거나 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즉 홀수인 경우는 여기야 지금 겹치는 게 없겠죠. 그럼 이 경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신기하게도 두 근을 찾는 문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8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점 치고는 앞에서 살짝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실근의 개수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5번 문제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사실 평이해서 간단하게만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함수가 지수꼴로 되어 있는 형태는 반드시 치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로 치환한다면 fx라고 하는 식은 t의 제곱에 빼기 8t가 될 것인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면 대칭축이 4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t가 4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 될 것입니다. 대입을 하시면, 그럼 이제 결국에는 t라고 하는 값이 x가 5라고 했기 때문에 2의 5 빼기 a제곱이 4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그때의 a 값은 3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따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셈에 있어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먼저 가족권을 좀 빠르게 정리했을 때 가족권의 결과물은 0과 로그 a의 b 그리고 1 사이가 있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1과 1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조건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제가 따로 적을 필요 없겠지만 옆에다 제가 쭉 적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적어 드린다면 a, b라고 하는 값이 자연수이면서 이 상황에 맞게끔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가 1인 상황 먼저 한번 볼 건데요. a가 1이면 될 수 있는 b의 값은 2부터 9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다 그래도 부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가 2가 되는 상황에서는 b가 일단은 2, 1은 안 될 것 같고요. b가 3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1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9까지 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대입하더라도 아직은 9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a가 3이 되는 상황에서 b는 4부터 여기 3이 대입했을 때 1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29까지 세면 될 것이고요.
3을 대입한다 한들 29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9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4가 들어가는 순간은 일단 b가 5부터 시작인데 이제 여기가 4가 되는 상황이면 8 플러스 로그 b라고 하는 값이 9보다 작아야 되니까 로그 b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 1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5부터 9까지만 딱 될 것 같아요. 10이 되면 1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개수들을 결국엔 세주면 되는데 개수 세는 것은 2개 빼기 더하기 1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개, 여기서 17개, 그 다음에 여기서 26개, 그 다음에 여기서 5개를 더하면 정답이 깔끔하게 56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개수든 정수 개수든 세시는 것은 천천히 조건에 맞춰서 세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에 대한 해석만 가볍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조건에 A12와 A11을 뺐을 때 5가 된다고 하는 값은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나조건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두 번째와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와 세 번째 쭉 가서 2n번째와 2n-1번째의 차가 n제곱이라는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즉 12번째와 10번째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9번째를 줬기 때문에 11번째만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12번째에서 11번째를 뺀다라고 하는 소리는 요 전체 식에다가 지금 6을 대입한 A2 빼기 A1부터 A12 빼기 A11에서 A2 빼기 A1에서 A10에서 A9를 뺀 것을 다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6을 대입했을 때는 36,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을 때는 25가 돼서 11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A10에서 A9를 빼게 되면 9가 맞죠? 9를 빼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하시면 25에서 16을 빼주시면 9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11과 9라는 값이 두 항을 뺀 것인데 이 두 항을 저는 한 번에 빼버릴게요. 그렇게 되었을 때 2라고 하는 결과물은 12와 10 그리고 11과 9라는 항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5라고 나와 있고요. 9번째 항의 값을 지금 16이라고 줬기 때문에 A11에서 16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 구했을 때 A11은 19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고요. 학생들이 막연하게 수열이라고 했을 때는 등차수열, 등비수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서 해석을 하면서 두 칸에 대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면 상황은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는 점근선이 이쪽 파트에 2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0일 때 1을 지나고 1일 때 0으로 끝나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1부분에서 그래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상황처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좌표를 한번 매겨본다면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2라고 하는 값을 로그에다가 대입해 봤을 때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지금 로그 함수가 여기가 2,1, 그 다음에 여기 값은 4, 여기 위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2,1, 그리고 여기 값은 4,2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제가 간격을 적었을 때 값들이 바로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바라봤을 때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라지 m 빼기 스몰 m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 빼기 0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a 값이 나올 것 같아요. a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적어드렸을 때 여기의 상황을 한번 본다면 지금 두 칸 갔는데 2와 1 사이의 범위에서 생성이 되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2 빼기 1의 관점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1이 되는 그 a 값의 범위라고 했을 때 a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다가가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1 차이가 나더라도 1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한 x값의 범위는 로그의 특성상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 요 왼쪽 지점에서는 더 생성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지점에서는 더 생성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 입장에서는 과연 생성되는 게 없냐, 있냐를 따져봤을 때는 방금처럼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방금처럼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수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최대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a-1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엔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2의 a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한다면 2 빼기 2분의 1의 값이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3을 넘기면 3분의 2가 되니까 2의 a제곱은 3분의 2. 즉 a는 로그 2의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나왔고,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왔으니까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라는 것이죠. 4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고 로그 2의 16이기 때문에 곱하시면 로그 2의 3분의 32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값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로그 2의 a 플러스 1에서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a가 나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좀 값을 계산해 봤더니 2하고 4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나왔으면 왼쪽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살짝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fx가 사인 함수 그래프인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대한 성질을 주었는데요. 먼저 또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최대랑 최소가 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4가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지금 7까지만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하나, 둘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A점과 B점이라고 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밑에 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기쯤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서 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C라고 하는 점까지도 fx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정삼각형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점을 만약에 A로 잡는다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점은 A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운데 점을 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삼각형의 성질 특성상. 그럼 A 플러스 2라고 하는 점이 될 것이고 한번 좌표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 사인 2분의 파이에 a 플러스 2를 대입한 좌표를 바라볼 때 3 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a가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까먹었을 수 있지만 각변환을 돌려준다면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파이 a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여기다 x좌표만 적었지만 사실 a라고 하는 점은 3 사인 2분의 파이 a가 될 거고요. 그것이 지금 가족권의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t가 되겠죠. 결국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t고요. 이 점의 y좌표는 t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이의 차는 2t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삼각형의 높이는 4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3이 될 거니까 t라고 하는 값은 간단하게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 수능 문제나 기출문제에서도 정삼각형에 대한 삼각함수의 관련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정삼각형의 성질만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려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삼각함수가 워낙 어려워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정리 잘 하시고 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그림만 캡처를 따서 문제를 보고 있는데 먼저 학생들이 아마 지금 요 fx라고 하는 식 로그 2의 x-k와 gx라고 하는 식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과의 관계가 역함수 y는 x대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저는 꼴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f 인버스 x를 한번 작업을 해준다면 x는 로그 2의 y-k가 될 거니까 2의 x제곱은 y-k, 즉 y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k라는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x에 대한 역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여기쯤에서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아마 잘 보일 건데 f 인버스 x에서 gx의 상황은 결국에 평행이동이 지금 됐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1만큼, 여기가 지금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AB라고 하는 길이의 7루트 2에서 이 부분 루트 2는 빠질 것이고 결국에 이 부분이 6루트 2라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또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y는 x라는 선을 그어준다면 여기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 되겠죠. 즉 이 점은 k, k가 되는데 지금 방금 보라색 길이가 6루트 2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반의 넓이는 반의 길이는 3루트 2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길이 3, 이 길이 3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좌표가 심플하게 나올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좌표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면 k 마이너스 3은 로그 2의 3이 되겠죠. 즉 k는 3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정답은 로그 2의 24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학생들이 수하 혹은 수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함수가 역함수인 관점이 아니라 역함수와 더불어서 평행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칠판을 이렇게 좀 넓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21번하고 30번이 워낙 좀 판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컷이 워낙 낮기도 한 이유가 21번하고 30번이 다른 사전에 비해서 좀 더 쉬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유독 두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웠어요. 한번 이 문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a, 2의 x 플러스 a 제곱 그래프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의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데
지금 fx가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이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gt라는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데요. 리미트 t가 k-gt와 k 플러스 gt의 값이 같지 않고 이 k-gt와 이 k 플러스 gt와의 극한값 또한 같지 않도록 하는 양수 k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밑에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리미트 t가 16-일 때 gt,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16 플러스로 갈 때 gt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건 16에서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도 결론이 이어질 수 있냐면 이 상황 때문에 16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32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16이 여기로 갔을 때 이 k가 16이 되는 상황, 즉 8이 될 때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겠구나. 여기서 지금 극한값이라는 건 그래프와 y는 t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극한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곱해서 2가 되는 상황이 좌우칸과 우우칸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16이라는 상황을 잡아보면서 만약에 2의 x 플러스 a제곱이라는 상황이 0 이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0, 모르는 2의 a제곱이라고 상황을 한다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제가 샘플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냥 그려진다고 쳤을 때 16에서는 당연히 개수가 달라지지 않겠죠. 위에서 살짝 올라가도 1개, 살짝 내려가도 1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의 a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러한 경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2의 a제곱이 16이 되는 경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뒷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경우도 정리를 할 거냐면 2의 a제곱이 16이 되는 게 아닌 0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b제곱이 16, 물론 흰돌이겠지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겠지만 b제곱이 16이 되는 경우를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좀 필기를 좀 할 건데 과정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16이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16의 요 값이 도착할 수도 있고 혹은 32의 요 값이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의 요 상황이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b제곱이 16이 되는 경우를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b제곱이 16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또 두 가지가 있냐면 b가 4고 b가 마이너스 4기 때문이죠. 만약에 b가 4가 되는 경우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해설제 보시면 이게 다 개수에 대한 극한값이 나와 있는데 저는 상황만 보도록 할게요. 16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1개죠. 살짝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2가 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탈락일 거예요. 그럼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래프는 아이고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방금 이 과정이 죄송합니다.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과정이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이 그래프가 되는데 방금 이 과정이 1 곱하기 3이 돼서 탈락이 되고요. b가 4가 되는 그래프를 다시 지우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가 4가 될 땐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교점이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그러면 b가 4가 되면 위에 살짝 올라가도 교점은 1개, 살짝 내려가도 교점은 1개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이 상황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b제곱이 16인 건 탈락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b제곱이 3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또 이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은 b제곱이 32라는 건 b는 4루트 2, 다음에 편의상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루트 2, b가 4루트 2가 될 것인데, b가 마이너스 4루트 2면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그래프는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위로 살짝 올라가면 교점은 2개, 위에서 살짝 내려가면 교점은 3개가 되니까 이 경우는 또 이제 2 곱하기 3이 돼서 탈락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말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우를 볼 건데, 사실 이 경우는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미 연계가 될 거니까 얘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그래프가 되는 게 있나 라고 할 텐데,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제곱이 8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살짝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또 적어주시면 b가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b가 2루트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마이너스 2루트 2 되는 걸 다시 한번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가면 교점 1개,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교점 2개가 돼버리네요. 흰색에서 1개, 여기서 1개.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것은 될 것입니다. 2루트 2가 된다면 그래프가 이것은 지우고 이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위로 살짝 올라가도 여전히 1개, 아래로 살짝 내려가도 여전히 2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1 곱하기 2가 돼서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2의 a제곱이 16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a와 b의 값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4가 될 때, 순서상을 적어보면 a, b의 순서상에 해당하는 값들은 4일 때 b가 2루트 2, 그리고 4가 될 때 b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두 개는 기본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경우인 2의 a제곱이 16인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 경우인 이제 b제곱이 16이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b제곱이 16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방금 우리가 b에 대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눴죠? 케이스를 b가 마이너스 4일 때랑 b가 4로 나누었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일 때 상황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케이스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됐다면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그거 결정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살짝 내려갈 때 교점이 2개 존재했고요. 올라갈 때 교점이 1개였어요. 만약에 2의 a제곱이 32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여긴 제가 좀 정확히 휜들로 적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될 건데, 뻔하게 교점이 여기서 벌써 2개가 존재하고 아래에서 3개가 존재하겠죠? 제가 조금만 말을 빠르게 할게요. 그럼 얘는 또 탈락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2의 a제곱이 16이 되는 경우겠죠. 2의 a제곱이 16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딱 붙어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여전히 3개가 존재합니다. 즉 3 곱하기 1이 돼서 얘도 탈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2의 a제곱이 8이 되는 경우를 볼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되겠죠. 극한은 작은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럼 요거보다 살짝 올라갈 때 1개,
이거보다 살짝 내려갈 때 2개가 되니까 얘는 1 곱하기 2가 돼서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흰색의 경우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4일 때 말고 b가 4가 되는 상황을 볼 건데 b가 4가 되는 상황은 방금 제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쪽 부분만 날리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기서 이미 1개가 존재하고 이 밑에서 2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케이스로 2의 a제곱이 32가 되면 이 위에서 그래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밑에서 살짝 1개, 위에서 살짝 올라갔더니 2개가 되니까 얘는 되겠네요. 그 두 번째 2의 a제곱이 16이면 덧대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는 사실 아까도 했었죠. 안 되는 거.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세 번째 2의 a제곱이 8일 때는 이렇게 밑에서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까의 어떤 값과 되게 비슷한데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됐던 값들은 b가 마이너스 4일 때 a가 3이 되는 a가 3이 될 때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또한 b가 4가 될 때 a가 5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은 4개가 존재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값 2개 더해도 큽니다. 하지만 제일 클 때는 9가 되고요. 제일 작을 때는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값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작년 30번 문제보다 저는 더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과연 이 교점의 개수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16을 기준으로 잡고 할 수 있냐를 저한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하는 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틀려도 크게 무방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점의 개수의 과정을 따지는 문제들은 중간고사에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은 하고 내신을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답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볼 건데 26번 문제 먼저 보시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A, B가 집합이 같다라고 했을 때 B집합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1 플러스 로그 A, 그 다음에 1 빼기 로그 A, 그 다음에 저식이 조금 독특했는데 로그 A의 10 빼기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그 1 빼기 로그 A의 1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큰 좌표와 가장 작은 좌표를 뺀 값이 3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요 내수를 대교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A가 10과 100 사이이기 때문에 로그 A는 1과 2 사이일 겁니다. 그럼 이 크기 순서를 매긴다면 제일 큰 것이 이게 만약에 지금 로그 A의 10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써드린다면 당연히 역수가 되니까 2분의 1과 1 사이가 되겠죠. 크기 순서를 매긴다면 제일 큰 게 이것, 제일 작은 게 이것,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요 점과 요 점을 뺀 것이 3분의 10이라고 하니 1번에서 4번을 빼주시면 2 로그 A가 되고요. 그게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즉 로그 A는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결국에는 30 곱하기 QR 하라는데 QR의 길이는 이 점에서 그냥 이 점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에서 3번을 빼주었을 때 이 로그
a에 10이 되니까 그 값은 당연히 역수로 돌려주시면 5분의 6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30 곱하기 5분의 6의 값은 36이 되겠죠. 라고 풀어주는 26번 치고는 독특하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27번 문제도 제가 그림만 띄워놓고 상황을 바라볼 건데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계산이 살짝은 까다로워서 어땠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 ABC에 대한 코사인 값이 지금 4분의 1인 상황 속에서 지금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32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삼각형 ABC가 의 형태의 외접원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B가 아닌 사인 B의 값을 먼저 정리를 한 이후에 4분의 루트 15가 될 거, 이런 거는 계산을 제가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32파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AC와 사인 B 4분의 루트 15에 대한 외접원의 지름은 2 루트 3분의 3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리하시면 AC는 2 루트 1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2 루트 10이 되는 상황을 통해서 작년 문제에도 이런 비슷한 예시가 있었었는데 둘레 길이가 20인 평행사변형의 상을 바라볼 때 지금 A 더하기 B가 10이 되면서 다른 변을 줬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2AB의 코사인 B가 되겠죠. 그런데 A 더하기 B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레가 20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5 AB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10이기 때문에 100이고요. 넘기면 AB는 2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즉 A 더하기 B가 지금 10인데 AB가 24라고 하네요. 사실 계산해야 되지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관계로 간다면 짧은 길이인 A가 4, B가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와 6을 계산을 했고 요 길이도 당연히 4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요 삼각형, 파란색으로 그린 요 삼각형을 다시 계산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BD를 다시 한번 계산할 건데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당연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예요. 각변환 공식 돌리면 그럼 코사인 C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상황을 통해서 다시 BD의 제곱을 계산을 한다면 4제곱에 6제곱에 빼기 2, 4,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BD는 8이 나올 것입니다. 64라고 써드릴게요. 네. 그러면 BD는 8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8에 대한 코사인 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인 값을 통해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값은 아까 적었던 코사인 B와 동일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 8에 대한 4분의 루트 15는 새로운 외접원의 반지름의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15분의 16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는 15분의 256 파이가 돼서 271이 정답이 될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에 그쳤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의 영역이지만 이 정도를 맞춰줘야 삼각함수 활용해 기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하시고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입니다.
사실 수투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범위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과연 극한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난잡해 보이지만 사실 개념은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가족권에서의 0에 대한 자극한과 0에 대한 우극한의 값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가족권에 대한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0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x 플러스 fx고요. 아마 이 절대값 x에 대한 상황은 x가 0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튀어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대한 상황은 0 플러스로 갈 때 x 플러스 fx분의 절대값 x인데 이제 x가 0 플러스로 나오니까 x 빼기 fx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왼쪽의 식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약분이 되는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은 2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0에 대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f는 다항함수니까 0을 그냥 한번 제가 자유도 있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0 더하기 f0, 0 마이너스 f0라는 상황 속에서는 마이너스 1이 아래 왼쪽 식처럼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2가 나왔다는 소리죠. 즉 공부 열심히 했으면 f0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상황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2가 나온 상황에서 f0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면 좋을 텐데 한번 정리하고 다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kx의 x-m이라고 하는 문자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 식을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더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식을 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계산해 보려고 하니 0을 만들어주는 인수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0 플러스든 0을 그냥 편하게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km분의 1 플러스 km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는 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즉 km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조건에서 저 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도 되게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다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분자는 이미 다항함수 꼴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분모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모가 만약에 다른 값으로 가면 분자도 상수, 분모도 상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겠지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뻔하게 두 개 있겠죠. 그 값은 바로 x가 3 혹은 x가 마이너스 3일 것이에요. 그러면 x가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 식에다가 과감하게 f 자리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4, 그리고 여기는 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마삼을 대입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f-7, f-2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수를 가지는 어떤 무언가가 여기라고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거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는 소리는 fx가 나머지 인수를 지금 이렇게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1로 가지면 m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k 또한 음수가 되는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 1을 음수로 가지는 것도 불가능, 마이너스 7도 불가능, 마이너스 2도 불가능할 것이에요. 즉 인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유일한 양수인,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f4가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나조건이 조금은 약하긴 했는데 아마 가조건도 어려웠으면 나조건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f4가 결국엔 제로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인수는 x-4가 될 것이고 그때의 m값은 4가 되면서 k는 12분의 1이 되겠죠. 즉 fx식이 나왔기 때문에 12분의 1과 24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f24의 값은
40이 될 거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영분의 영골에 대한 해석을 좀 깊게 해야 되는 문제이긴 했어요. 다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들은 이제부터 변형으로 충분히 학교 내신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틀릴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개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개수에서 조금 실수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예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삼극함수의 등차수열이 웬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한번 문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굳이 막 불편하게 절대값 그래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Q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P sin X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값이 Q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Q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문제를 풀기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와 네 번째와 일곱 번째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건 저는 지금 당장 볼 게 아니라 일단 최대값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래프를 원론적으로 그려준다면 최대값은 P-Q, 최소값은 마이너스 P-Q가 될 거고요. 그 그림을 좀 정확히 그리기 위해선 어쨌든 지금 Q만큼 지금 내려간 상황이니까 저는 상황은 뭐 그렇게 어렵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P-Q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P-Q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Q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그래프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교점이 7개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우가 지금 P-Q가 되고, 이 경우가 마이너스 P-Q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겠지만 편하게 보세요. fx의 최대값은 절대값으로 올린 부분인데 P-Q보다 마이너스 P-Q가 절대값을 올렸을 때 더 높아지겠죠. 즉 최대값은 P 플러스 Q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값이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P라고 하는 값을 자연수로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Q도 자연수라기보다는 Q는 0 이상의 정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값들은 P가 1일 때 14, 2일 때 13, 3일 때 12, 4일 때 11, 5일 때 10, 6일 때 9, 7일 때 8 쭉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일 때 7, 그 다음에 9일 때 6, 그 다음에 10일 때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일 땐 4, 그 다음에 12일 땐 3, 13일 때 2, 14일 때 1, 15일 때 0까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해석을 이 그래프가 Q-Q와의 교점을 가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만약에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네요. 이 상황이라면 사실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축도 편의상 지우고 바라보도록 할게요. 얘는 냅두고 이 축을 지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Q라고 하는 상황은 마이너스 13이고요. 마이너스 P-Q라고 하는 상황은 어차피 계속 마이너스 15로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Q가 14가 되는 상황은 요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교점이 없겠죠. 그러면 14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쭉 이어볼 건데, 이 상황은 교점을 매겼을 때
첫 번째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요 그래프에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간 요 값에 대해선 여기와 여기가 지금 주기만큼 옮겨진 상황이고 지금 여기도 여기와 여기에 주기만큼 옮겨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째의 상황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조금 더 그려봐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작게 그려본다면 그래프가 하나, 그다음에 그래프가 둘, 그래프가 셋, 그래프가 넷이 있을 때 여기서의 정확한 상황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하나, 둘, 셋 칸 간 이 상황과의 관계가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요 최대와 최소의 가운데 점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가운데 점에서는 계속 다 만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다 교점이 이렇게 위치가 간격이 동일할 거니까 이 경우에는 등차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도 두 개를 뺀 건 마이너스 11, 두 개를 둘 다 뺀 건 마이너스 붙인 건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13이 되는 경우도 위에처럼 존재하겠죠. 13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한참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계속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쭉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5 사이에 마이너스 12 가운데에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5 사이에 마이너스 11 쭉쭉 다 그냥 계속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과 마이너스 15 사이에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값은 아직 1보다 위에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고 마이너스 7은 가운데니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아직은 무난한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긴데 이 값의 상황 보면 이 상황이라면 여기 색깔을 매겨 드릴게요. 최대는 5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5랑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을 볼 때 여기 좀 이제 색깔을 제가 다르게 보도록 할게요. (5라고) 되는 값은 이렇게 지날 거예요. 또한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은 이 점과 이 점이 여전히 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교점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조금만 더 그릴게요. 여기 7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A1이고 하나, 둘, 셋, 2, 3, 4 그리고 하나, 둘, 셋, 7인데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대칭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림이 아예 다르겠지만 이 그림 개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얘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10이라고 사는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색깔을 29번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30번은 네. 제가 새벽에 찍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보도록 할게요. 10이라고 사의 상황을 보면 이제 최대값은 7이고요.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5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가 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4가 되는 상황은 이제는 요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존재할 것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은 또 요 어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4가니까 요쯤이라고 잡을게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 A1이 될 때 여기 A2, A3, A4 그리고 여기는 A5, A6, A7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연 이 점과 이 점의 차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칭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적도 없고, 왜 본 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교점들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이 값이에요. 저라면 0이라는 값은 되게 그냥 캥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15와 0이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5면 여기가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점은 이제 어차피 제로기 때문에 0에서 출발하는데 0과의 교점은 이렇게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색깔은, 제가 지금 색깔을 사실 다르게 했지만 방금 우리가 신나게 동그라미를 쳤던 X의 과정 동그라미를 쳤던 보라색의 과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 한 개 때문에 11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오히려 절대값을 통해서 그리면 그리는 건 간단하지만 대칭성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두지 말고 저 그래프가 마이너스 Q와 Q라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안 되는 경우만 빠르게 체킹하면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근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도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부분까지 멈추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다시 또 문제를 도전해봐서 문제를 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9번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고2 친구들이 풀기엔 수원이 조금 덜 돼 있으니까 마지막 3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해설이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좀 쉽게 해주면 좀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제가 준비했던 대로 케이스를 나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먼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의 정수인 수열이 0보다 큰 상황에선 등차로 빠지고 0보다 작은 상황에선 등비로 가라고 하면서 K와 K 플러스 12번째가 0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0, 다섯 번째가 16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케이스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가 양수가 되고 세 번째가 음수가 되는 경우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D는 음수로 볼 수 있겠네요. 양수에서 음수로 변했으면 어떤 수를 더했을 때 그 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세 번째가 음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의 항은 A3에다가 0B를 곱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의 상황에서 다섯 번째로 가기 위해선 R에 대한 조건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R이 음수라면 A 네 번째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A 네 번째가 양수가 되면 다시 양수인 상황에서는 다시 D를 더하라고 하니까 이 개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여요. 그럼 만약에 R이 양수가 되면 여전히 A4 또한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A5도 음수로 가야 되겠는데 얘는 16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이 0이면 A4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논리에서 A5는 이제 D를 더해줘야 되는데 D는 음수라고 깔아놨기 때문에 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R이 0보다 클 때랑 R이 0보다 작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R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R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소리, 즉 A3에서 A2를 뺀 것은
D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항을 더한 것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A3는 2분의 D가 되겠고 A2는 마이너스 2분의 D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네 번째 항을 방금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2분의 D에다가 R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이제 음수고 다 정해놨으니까 2분의 DR에서 D를 더하는 형태. 즉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는 일단은 도달을 잘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값이 16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좀 찾는 문제로 그냥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30분에 들어갈 문제는 아직 살짝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나 조건과 과연 연결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 정말 나 조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나 조건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나 조건을 저는 AK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AK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AK 플러스 1이라는 상황은 0을 저기다 대입해주면 당연히 D로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젠 D는 음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K 플러스 2번째의 상황을 볼 건데 AK 플러스 2번째의 상황은 당연히 음수를 곱했으니까 DR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R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고민을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말립니다.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AK 플러스 2번째에서 어떻게 항을 가야 다시 0으로 돌아오냐, 얘 고민은 재밌게도 2-n번째를 대입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DR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n만큼 내가 계속 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공비로 빠지게 되면, 등비로 빠지게 되면은 항이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빠지게 되면 이제 아이고 m이 아니라 r이 돼야 되겠네요. 되면 공차 d가 r개만큼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0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그러면 2-r이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r이 무조건 하나로 나오겠네요 하는 건데, 저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돈다, 즉 주기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r이 굳이 12가 아니라 1이 된다면 혹은 2가 된다면 3이 된다면 4가 된다면 6이 된다면 12가 된다면 그 주기만큼 돌아도 계속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약수 개념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R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약수는 다 써놓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다 그냥 쓰세요. 됐기 때문에 R이 될 수 있는 거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이고 글씨가 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되겠죠. R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기와 여기에 값을 대입해서 상황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깔을 다시 바꿔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D가 32가 나오는데 이 조건은 위배됩니다. 탈락. 그다음 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은 0 나와서 얘는 더 말이 안 됩니다. 탈락. 그럼 이제 R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상황을 볼 건데 R이 마이너스 4가 되면 D는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그러면 D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과연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물어볼 건데 D가 마이너스 16이면 일단은 두 번째 항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항 지금 여기 있죠? 두 번째 항은 일단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24도 가능하죠.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16을 빼줘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A1이 만약에 음수인 상황 속에서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해서 8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도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더 없겠죠. 그럼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0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의 D는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거예요. 아까처럼 두 개가 나오나? 그런데 A1이 6인 거는 가능할 거예요. 6에서 4를 빼도 2가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2를 마이너스 10을 곱했을 때 2가 된다는 건 얘가 지금 분수가 나온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째 항이 정수인 수열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엔 되는 것들 24, 마이너스 2, 6이라는 세 개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안 되는 경우도 왜 안 되는지까지 얘기만 하고 제가 영상에다 붙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먼저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를 따져볼 건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다섯 번째 항이 16인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16에다가 계속 어떤 숫자를 더하겠죠. 그거는 괜찮은데 나 조건에 분명히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0인 것도 말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D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는 맨 처음에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0, 0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돼서 0이 되면 D가 0이 되는 거니까 조건에 위배가 돼서 안 되겠죠. 아까 첫 번째로 쓸 거 얘를 두 번째로 쓸게요. 그럼 세 번째 상황. 두 번째가 음수고 세 번째가 양수인 경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정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지금 음수, 양수의 관계로 갖다라는 건 R은 지극히 당연하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는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첫째 항에 대한 생각이에요. 첫째 항이 만약에 0이라면, 첫째 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라면 이 세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첫째 항이 0이면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때 첫째 항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항은 0에다가 D를 더한 D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D가 되겠죠. 부호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겠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첫째 항이 0, 두 번째 항이 D,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D. 그럼 이제 여기에 양수가 되니까 네 번째 항은 다시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다시 D가 되는데 D가 음수인데 16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 바꿔 쓸게요. 첫 번째가 음수가 되는 상황. 첫 번째가 음수인데 두 번째가 음수는 그냥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양수가 나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럼 첫 번째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양수가 된다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음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 다시 양수가 됐기 때문에 D를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A1이 될 겁니다. 그럼 A1이 음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A1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렇다면 이러면서 16으로 가면서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 조건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조건에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A1이 0일 때, A1이 0보다 클 때
A1이 0보다 작을 때 셋 다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 세 번째 경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경우만 하셔서 정답이 28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30분에 대한 얘기는 총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 찍으니까 1시가 다 돼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해설 영상을 찍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푸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특히 4점짜리가 되게 쉽다가 정확히 제가 이제 번호를 다 일일이 매겨봐야 되겠지만 뒤에 3, 4문제까지는 되게 어려웠고요. 또 단답형도 27번까지는 되게 풀만하다가 28번부터 갑자기 수투가 좀 어려워지면서 29번, 30번은 사실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21번은 그렇게까지 연속성에 대한, 정확히는 극한이죠.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좀 케이스를 따지기 어려웠을 거고, 마찬가지로 30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케이스를 나눠서 아마 계산했던 친구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컷이 보통 지금 80점에서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번, 그 다음에 30번, 29번 이 세 개는 그냥 당연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28번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20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게 쉬운데 아마 그렇게 하는 역함수 과정이 되게 낯설어서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고2 모의고사보다는 고3 모의고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수원이 전범위인 모의고사는 이 모의고사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원 전범위에 대한 사실상 30문제는 아니지만 30문제 가깝게 출제가 됐다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모의고사를 보든 평가원을 보든 수능을 보든 여기서 문제를 골라서 낸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범위 넘어가서는 내기는 조금 이젠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들인 지수에서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활용, 그리고 수열. 수열은 기초적인 문제 말고 사실상 거의 저렇게 수학적 귀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단원들에 대한 해석을 잘 해 놓으시면 고3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풀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수투는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조금 붙으실 거예요, 실력이. 하지만 수원이 워낙 독립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독립된 단원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꽤 까다롭기 때문에 그 대비를 이번은 아니지만 겨울방학에는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만나시는 친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더 저는 좋은 성적을 내년 11월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꾸준히 해설 영상을 찍을 거니까 다음 달에 10월 모의고사가 있죠. 범위가 한 달 뒤에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엄청 수투가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고사 범위인 미분계수 도함수까지는 무리 없이 나올 거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 10월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남겨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해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